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드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선택하지 않는 순간은 없지요. 아주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로부터 또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네, 오늘은 성공한 플루티스트의 삶을 뒤로하고 호스피스 음악가, 호스피스 요리사의 삶을 선택한 용서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들 어떻게 용기 있게 선택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플루티스트 용서혜 셰프의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길 위에서 저의 존재는 음악가로, 음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분들과 남아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음악과 음식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를 선물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겸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음악가로 살다가 지금은 호스피스 요리사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용서혜라고 합니다. 아, 용서혜 본명이신가요?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용서하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사실 사람과의 용서가 아니라 땅을 위한 용서, 우리가 땅에게 용서해 달라는 용서를 바람으로써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은 요리 그거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선생님 금방 영상 보니까 네. 굉장히 작은 그 콘서트홀에서 그 공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공연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삶의 마지막 축제라는 그 책이 출간되고서 어느 분께서 그 치유 콘서트를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유 콘서트라는 목적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럼 뭔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기는 한 건데 사실 치유라는 게 한 번 음악을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치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콘서트였어요. 네, 선생님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오랫동안 플루티스트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활동하실 때는 정말 국내외 굉장히 크고 화려한 무대에 많이 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그렇죠. 화려하고, 그런데 또 달리 보면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어떤 그 꼭두가시 같은 역할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악기를 지휘자가 손을 들면 우리는 전체 일제히 손을 들어야 되고, 작게 크게 어떤 나의 감정의 그 감각과 느낌은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나오는 음악들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할까? 그런 거였죠. 그래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단원이 되셨잖아요. 네. 그랬으려면 굉장히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른 나이에 단원으로 입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을 당시에는 그렇게 공부했던 인재가 없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쉽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마침 또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자리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2자리나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였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음악가셨나요? 아니, 아주 어렸을 때는 다른 게 있었어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전 여간첩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첩이요? 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들로산으로 동네 아이들 포승지를 묶어갖고 그래서 동네에서 애들이 없어지면 전부 다 우리 집에 와서 엄마들이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엄마 통해서 듣죠. 굉장히 저는 전쟁놀이하고 그리고 집도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쓰레기통 밟고 이렇게 담 넘어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 이상한 생각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엄마가 이제 아마추어로 음악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악기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 거고 또 그 젊은 시절부터 꿈을 키워 오셨을 텐데 실제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을 때는 그게 많이 일치가 안 됐었나 봐요. 꿈꾸셨던 거랑.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음악 공부 내지는 뭐 다른 공부는 제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음악 공부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음악이 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음악이 들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던 꿈꾸던 그냥 음악의 세계 그거는 그냥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근데 막상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일하는 걸로 돼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갈등이 상당히 컸었죠.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뭔가 선생님의 그 인생에 네. 변화를 가져다 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었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하죠.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렇죠. 연주회. 그러니까 저는 10대 때에 들렸던 음악, 그 다음에 20대에는 공부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직업을 가졌던 삶. 그러다가 30대 어느 날 와서 어느 분의 정말 갑작스런 죽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연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음악을 그분이 이제 요청했을 때 이제 요청한 음악이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돌아가셨다는 안내를 받은 거야 제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 음악이 들려서 그 행복한 어떤 그 막연했던 그 음악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일이 선생님의 음악을 들었던 게 삶의 마지막 일이었던 삶의 건가요? 마지막이고 저한테는 삶을 시작하는 처음의 만남이라고 하면 서로가 얼굴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분께 네, 돌아가시는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선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거꾸로 그분은 거꾸로, 네. 새로운 삶을 선생님께 선물 당연하죠. 주고 가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기 직전이 가장 버릴 수 있고 덜어낼 수 있고 또 가장 솔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솔직하게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셨을까. 그 한 부분에 제가 역할을 했다라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럼 그 뒤로 계속 그 호스피스 음악 봉사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선물을 주고 갔으니 저는 소중하게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죠. 근데 사실, 유지한다고 네. 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암 환자들하고 계속 그렇게 계시면서 그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음식이었다는 네. 그래서 그 호스피스 요리에 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만 갖고 있어요, 항상. 내가 이분들과 마지막 그 만난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내가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나눌 것인가. 그런 마음만 가져 있고 보니까 음식으로 고통받고 당연히 보이죠.
그리고 뭔가 죽기 전에 애틋한 풀지 못한 숙제들, 삶의 숙제들,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그냥 그래 이제는 직장 생활도 그만두자. 이런 일은 그만두자. 그리고 정말 내가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한 요리가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또 배워야 한다는 또 기본적인 마음은 있으니까 직장생활 그만두자마자 바로 요리학교 등록하고 이탈리아 요리, 프랑스 꼬르동볼로 요리 학교 다 제대로 이제 나왔어요. 그거는 나왔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호스피스 요리다 어쨌든 이렇게 할 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 어떤 세상을 향한 나의 캐리어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 요리를 통해서 지금은 아주 산중에서 우리나라 것들을 이용한 그런 요리, 어떤 순환의 방법을 통한 요리들, 그런 요리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어떤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마음만 가졌고 있던 거죠. 네, 요리 학교죠. 학교를 다니면서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호스피스 요리하면 일반적으로 건강식, 뭐 자연식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호스피스 요리는 어떤 건가요? 제가 사실은 지금 한 3년 산에서 있으면서 그 야생의 우리나라 것들, 단지 저는 이제 요리 재료를 구하러 산으로 들어간 거죠. 아예 삶터를 옮기신 그렇죠. 거예요? 이왕 하려면 전 또 열정적으로 막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고 그냥 가니까 이왕 가려면 가야죠. 그래서 야생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과연 보통 이제 약초죠. 이제 뿌리를 캐고 근데 사실은 뿌리보다도 그 이파리나 줄기, 꽃에 더 기능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얼마만큼 먹어야 좋아지고 얼마만큼 먹어야 나빠지나 그거는 진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채만큼 먹어야 좋아지고 집채만큼 먹어야 나빠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먹어서는 이건 도저히 우리 몸이 어떻게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초라면 아주 막 완전 진을 내 가지고 막 먹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에 호스피스 요리를 재료에 두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